펌핑 능력, 수축 능력, 근육의 능력을 키워주고 기를 보강함으로 인해서 혈을 보강을 해서 혈액의 조성을 좋게 하고 혈액이 끝까지 뚫고 지나가고 어디에 막혀 있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최종 산물인 진액을 세포 차원까지 공급을 하는 거, 이 세 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제가 언급한 이 약재들 전부 다 굉장히 안전성이 높은 것들이에요. 제가 검증을 하고 문제가 안 되는 약재들만 사용을 해요. 더 강한 약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약재들은 결국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심장이 약해졌을 때 숨이 찬다, 순환장애가 안 된다, 두근거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의학은 딱 기혈수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심장이 약해졌던, 위가 약해졌던 어떤 문제든 거기에는 기혈수의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근육의 약화, 에너지의 약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심장의 기운이 떨어졌어요. 힘이 딸려 펌프가 강하게 수축하지 못하고 흐느적흐느적거려요. 그러면 이건 기가 약한 거예요. 그리고 혈관이 막히고 혈액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도달을 하지를 못한다. 그리고 혈 부족 증상, 핏기가 없고 창백해지고 온도가 떨어지고 근육이 에너지를 받지를 못해서 수축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혈 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액이 부족해졌을 때, 혹은 에너지 대사의 최종 산물인 세포액이 흐르지 못할 때 부종 혹은 건조, 이런 게 생깁니다. 수의 정체라고 볼 수 있어요. 수분이 최종적으로 세포 차원에서 도달을 해서 쓰이고 정맥으로 다시 돌아서 심장으로 돌아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온몸으로 다시 돌아야 되는데, 정체되어 있는 수분은 우리 몸이 쓰지를 못해요. 이건 꾸정물, 이미 오염된 물. 그래서 부종은 수, 진액의 정체이다. 그리고 진액이 도달하지 못했을 때 건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딸린다 했을 때 심장에 기가 딸려 라고 국한지어서 생각하지 않고 기가 모자라 했을 때는 전신적인 증상으로 같이 나타납니다. 심장만 힘이 없어졌을까요? 심장 근육의 힘만 없어졌을까요? 위장도 근육이고 내 몸에 이런 것들도 다 근육이에요. 근육 약화 증상이 전신적으로 같이 나타납니다. 무기력해져요. 뭔가 하기 싫고 맥을 못 추고 해블레하게 이렇게 늘어져 버려요. 밥맛도 없고 배고프지도 않고 소화도 안 되고 뭔가 움직이려고 해도 근육이 안 받쳐주고 했다가는 지쳐버리고 심장도 너무 허약해서 금방 퍼져버리는 거지. 조금만 더운데 이렇게 약간만 운동을 해도 심장이 맥을 못 쳐서 너무 다운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 그래서 전신적으로 같이 나타납니다. 심장의 기만 약한 게 아니고 소화기의 기도 약하고 근육의 기도 약해지는 증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나요. 기가 약할 때 제가 환기, 인삼, 소화기가 많이 안 좋을 때 백출 이렇게 쓰면 기가 모이고 빠져나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를 모으고 기능을 항진시키는 그런 쪽의 약재 구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위를 타고 허약한 쪽이 더 맞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사용을 하면 더 좋아요. 열이 너무 많은데 난 기가 너무 없는 것 같아 해서 인삼을 쓰면 항진이 돼서 도리어 심장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없고 맥도 못 추는 것 같아도 내가 열이 너무 뜬다, 그러면 인삼 종류는 조금은 배제하는 게 좋아요. 살살 조금씩 간 봐가면서 열이 치솟아 오르지는 않는지, 이게 수면 방해를 하지 않는지 이런 것을 체크해 가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순환장애, 우리가 혈이 부족했을 때 혈을 채우는 것은 한의학적으로 굉장히 잘합니다. 혈의 기능을 강화를 하고 부족한 혈을 보충하는 것은 예전부터 한의학의 특장점입니다. 대표적인 처방이 지황, 당귀, 작약, 청궁으로 구성된 사물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액을 생성해주는 처방이에요.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물탕을 썼을 때 혈액의 양과 질이 달라지는 연구 결과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혈액이 부족하면 그런 약재만 쓰면 되겠네? 꼭 그렇진 않아요. 혈액의 문제가 단순하게 혈액의 양의 부족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혈관들이 얼마나 잘 소통이 되고 있나, 그리고 혈액의 흐름을 막고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활혈이라고 해요. 혈액이 뚫고 지나갈 수 있게. 혈액의 특성은 정말 미세한 부분까지 소통하고 거기까지 물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뭐냐면 미세 혈관들이 막히는 현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혈액의 질이 좋으면 다 뚫고 지나가는데 혈액의 질이 나빠졌을 때, 혈액에 기름기가 많을 때, 그럴 때 결국
작은 혈관들이 막히면서 심장의 압박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정말 작은 혈관들의 건강도가 심장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단순히 보혈, 혈액의 양을 늘려주는 것 말고 미세 혈관을 뚫어낼 수 있는 약재 구성들, 그걸 활혈제라고 그래요. 한의학에서. 혈액의 흐름성을 좋게 하고 혈관의 막힘을 해소하는 그런 약재들인데, 청궁, 도인, 목단피, 단삼, 홍화, 이런 약재랑 혈액을 보호하는 약재랑 항상 세트로 같이 다닙니다. 뚫는 애들은 삭삭삭삭 뚫어서 길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물량을 이렇게 늘려주면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심장이 약해졌을 때 기를 보호해야 될 수도 있고 혈을 보호해야 될 수도 있고, 혈이 관상동맥이 잘 뚫리고 혈액이 잘 통과를 했을 때 심장 근육에 튼튼함이 생기니까 심장의 근육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이 두근거림이 잡힌다. 보혈, 활혈, 혈액이 도달만 하기만 하면 심장도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흐름성이 나빠서 심장도 붓고 효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 여기 순환장애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말초순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초에서 부종, 건조 이런 것들이 생겨서 수분의 대사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때 이 진액, 기혈수 중에 수, 가장 최종적으로 우리 몸에 쓰이는 물질 단계, 그리고 세포액 자체를 진액이라고 표현을 해요. 세포액의 저류, 부종, 요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수분이 잘 흐르게 하는 복령, 조금 더 센 걸로는 택사, 백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조금 더 강한 약재로는 목통. 요 중에서 저는 복령을 좋아합니다. 이수지제를 잘못 쓰면 신체에 수분 고갈을 불러오기 때문에 적당량의 수분 대사를 해줘야지 과도하게 수분을 빠르게 어떻게 하겠다 해서 무리를 하면 처음에는 좀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진액 고갈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종 처리하기 위해서 수분을 너무 빠르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진액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넣어주면서 이 건조를 해소하는 거, 혈관 내부 표면이나 우리가 입 안에 점막이나 모든 촉촉한 안쪽 면은 다 점액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점액을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진액이라고 한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 진액을 보충해주는 약재가 대부분 쫀득쫀득하고 촉촉한 약재들이에요. 백합과 식물의 뿌리들은 다 진액 공급원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둥글레 같은 것들, 실제 약재 상태일 때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구기자, 맹문동, 사삼, 현삼, 지모, 오미자 전부 다 촉촉하고 쫀득쫀득하면서 수분을 공급하는, 이미 그 식물들의 그 부위가 뭐 하는 부위냐면 수분과 영양분을 굉장히 농축해서 함유하고 있는 뿌리들 혹은 열매, 그렇게 진액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물들을 통해서 우리 몸의 촉촉함을 다시 재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심장 내벽이나 혈관 내벽의 촉촉함, 탄력성, 이런 걸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혈수 중의 수, 진액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느 부위가 어떻게 고장이 났던 간에 대부분 기혈수의 문제를 벗어나질 않아요. 이걸 돌아가면서 계속 보충을 해주면 흐름이 생겨요. 펌핑 능력, 수축 능력, 근육의 능력을 키워주고 기를 보강함으로 인해서 혈을 보강을 해서 혈액의 조성을 좋게 하고 혈액이 끝까지 뚫고 지나가고 어디에 막혀 있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최종 산물인 진액을 세포 차원까지 공급을 하는 거, 이 세 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기혈수를 벗어나는 치료법은 없어요. 심장이 약해졌을 때 기혈수 보강으로 어떻게 심장을 다시 재건을 하는지 한의학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동으로 심장을 강하게 하고 우리 근육을 강화를 해서 흐름을 다 좋게 할 수 있지만,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운동 능력도 부족해지고 운동만으로 해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치료나 이런 약재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 약재들 전부 다 굉장히 안전성이 높은 것들이에요. 제가 검증을 하고 문제가 안 되는 약재들만 사용을 해요. 더 강한 약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약재들은 결국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성이 없고 안전하고 오랜 세월 몇천 년 검증되어 왔고 안전성이 입증된 것만 쓰면 한의학이, 시간은 조금 걸리는 것 같아도 시간 지나 보면 그게 시간이 곧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빨리 뭔가를 해결하고 당장의 효과를 보고 그런 것들은 이 전체 시스템을 고려를 하지 않은 치료예요. 대부분 국소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그런 강한 약들, 양약이든 한약이든
그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기를 손상시킨다고 하죠.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근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다른 데가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생각나서 한 가지 더 주제로 다음 시간에 할게요. 현대에 와서 한의학 처방의 패턴이 좀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 옛날이랑 사는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옛날에는 우리가 온도가 더 낮은 상황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낮은 온도에 몸이 손상되는 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들이 발달해 왔는데 현대에 와서는 조금 더 열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